부동산 초보들을 위한 신개념 토크쇼. 왕자랄. 네. 진짜 몇 번 해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꼬꾸라지는 이 비싼 아파트 왜 비싸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네. 출연자분들 인사나 한번 해주시죠. 안녕하십니까. 네, 그 초보분들 모시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제가 앞 시간에 배운 거는 이제 비싼 아파트 왜 비싸냐 했을 때 입지와 신축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었고, 근데 가격 비싼 아파트를 알아보다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. 그렇죠. 30년 넘은 아파트라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네. 올해 8월에 이 아파트가 무려 34평인데 25억 원 거래가 됐어요. 강남에서 그때 당시 실거래가로 기준으로 제일 높았거든요. 네. 입지가 좋다고 해서 오래된 아파트 이렇게 비쌀 수가 있을까? 정말 입지가 좋은 아파트는 오래돼도 비싸다. 왜일까? 재건축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. 아파트를 철거하고 다시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. 아 되게- 그렇게도 그냥 내 집이면 다시 거기에 그렇죠. 투자처럼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오래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한테는 네. 새 집을 지었을 때 주는 거죠. 새 집을. 그게 바로 재건축입니다. 와우. 여기 사진 제가 가져와 봤는데 밑에 있는 사진이 원래 송파구 잠실동에 있던 주공 아파트 모습이고, 이 아파트들을 허물고 위 사진 보면 이 엘스라든지 그 옆에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 대대적으로 공사하고 있는 장면이죠. 이거는 각도가 다르긴 한데 이게 바로 재건축이다.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못 들지 않습니까? 레고 같아요. 네네네. 뚝딱뚝딱. 그래서 이제 오래된 아파트라도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는 비싸다.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새 아파트를 받기 때문에. 그렇죠. 제 위치가 언젠가는 재건축을 할 거니까 그렇죠. 그냥 그 믿음으로 계속 비싸. 그래서 비싼 아파트는 왜 비싸냐? 아파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.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. 재건축은 이런 이유 때문에 투자 대상으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. 재건축이 될 것 같다 하는 아파트를 먼저 사게 되면은 가장 먼저 오르기 때문이죠. 투자용으로 가장 좋다.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 투자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네. 특징이 있는데 집값은 비싸지만 임대료는 또 싸다. 왜냐면 임대료는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. 좀 쉽게 말하면은 뭐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는 네. 워낙 부촌이라서 전세도 비싼 편인데 이 개포동의 재건축 아파트 제가 봤더니 아파트 값이 15억 원이 넘는데 전세는 3억 뭐 이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. 근데 아까 재건축 요건 그 물어보셨잖아요. 네네. 요건이 있는 거죠. 재건축이 뭐 다 되는 건 아닙니다. 재건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? 쉽게 말하면 이제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원래 주인들이 하나씩 다 갖고 남는 것은 일반인들한테 팔아요. 그래서 그 판 돈으로 공사비를 내는 거죠. 아 이렇게. 네,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. 그걸로 충당할 수 있게. 네. 그렇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보다 새로 지은 아파트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겠죠. 남는 돈이 많으니까. 아. 그래서 작은. 네. 그래서 기존 아파트 층수가 낮을수록 유리한 겁니다. 네. 층수가 높게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. 그렇죠. 이거를 용적률이라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, 용적률 들어보셨어요?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. 처음 들어봤다고? 네. 용적률. 용적률이라는 것은 많이 쓰는 말입니다. 그 건축 바닥 면적을 다 합쳐서 이걸 대지 면적, 그 땅 면적으로 나눈 거죠. 그 백분율로 표현을 하는 것이 용적률인데, 이제 생각해보면 분모가 대지 면적이고 네. 땅 면적이고 분자가 건축 면적 합계잖아요. 네. 층수가 높아질수록 네. 어떻게 되세요? 뭐, 커지겠죠. 커지고. 용적률이 커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건축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층수가 높을수록 용적률이 높아지는데,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땅은 원래는 250%까지 용적률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. 근데
이제 임대주택을 지어서 서울시에 기부를 하면 300%까지 높여줍니다. 그 그래서- 유목적으로 더 네네, 현재 그렇게 돼 있고. 기부를 그래서 이제 1980년대까지 지은 아파트들 보면은 용적률이 한 180% 내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로 한 5층 뭐 이런 아파트들이거든요. 재건축을 했을 때 300%까지 높이게 되면은 그만큼 뭐 많아지니까 집어넣을 지금 데가 많으니까. 수익이 괜찮다. 그래서 뭐 비슷한 시기에 지은 입지도 비슷한 아파트인데 어떤 데는 비싸고 어떤 데는 싼 경우 있거든요. 이 재건축 추진 가능성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뭐 수두룩합니다. 이런 경우가. 또 하나는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만들었을 때 이거 비싸게 팔 수 있어야 좀 추진하기가 쉽겠죠. 그래서 입지가 좋아야 된다. 그래서 재건축이 주로 강남에서 이루어지는 이유. 결국은 입지. 네. 그 저기 비싼 아파트 왜 비싸냐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이 환경입니다. 환경. 주거 환경이라는 거죠. 서울에서 비싼 아파트들 얘기할 때 압구정, 뭐 반포, 잠실 아니면 용산구 한남동 이런 데들 얘기하는데 공통점. 근데 또 퀴즈 맞춰보세요. 공통.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거 다 빼고 또 하나의 이유. 그거 말고 있나요? 있어요. 모르겠죠. 그 저기 호수? 뭐가 있지? 호수? 아닌가? 맞는 뭐 비슷한데 한강에 가까운 곳들이다. 그래서 한강. 한강뷰라는 그렇죠. 이런 거 있잖아요. 뷰가 좋아서. 그네. 네. 압구정, 근데 굉장히- 반포, 잠실, 한남동. 그러니까 한강변입니다. 그렇죠? 네. 한강 인접한 지역이 이 주거 환경이 왜 좋다고 보느냐. 물론 약간 조망 있죠. 한강뷰. 네. 한강뷰의 가치만 해도 뭐 7억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. 근데 진짜 실제로 그런 거 같은 게 그 이제 친구가 그런 데서 사는 친구가 좀 그 건너도 있고 오고도 있고 했는데 이제 인스타를 보면은 흘러서 보게 되잖아요. 원하지 않아도 나한테 뜨더라고요. 근데 보면은 진짜 좋아. 하루만 숙박하게 해줘라고 부탁하고 싶을 정도로 막 좋을 햇살 쫙 들어오고 앞에가 쫙 보이면은 그렇죠. 진짜 좋더라고요. 뭐 조망도 있지만 이제 뭐 서울에서 제일 좋은 공원인 한강공원 그래요? 얼마나 좋습니까? 한강공원 안 가봤네. 가보세요 한번. 또 너무 바쁘다 봅니다. 한강변이면 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어디든지 가기도 쉽고. 네.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서울에 투자를 할 때는 한강변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얘기하시는 분들까지 있을 정도. 한강변. 네. 그 밖에 또 환경에 좋은 뭐가 있을까요? 환경에 좋은. 환경 이게 있으면 환경이 좋다. 범죄율이 낮다. 뭐 공원 얘기하고 있었잖아요, 공원. 네. 공원. 한강공원. 예를 들어서 그 용산구에 있는 저 미군기지 반환하는 지역에 네. 용산민족공원이라는 아주 큰 공원이 저기 생길 예정이거든요. 뭐 아직 시작 안 했지만 아직도 뭐 한참 남았지만은 그 사진 있잖아요. 네. 이게 이 가운데 있는 공원이 지금 이런 게 아니고 뭐 상상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미군기지 미군들 떠나고 그 건물들만 남아 있겠죠 지금은. 네. 보면 규모가 좀 어마어마합니다. 네, 엄청 큽니다. 근데 이게 다 공원이라고 엄청나죠? 이 공원이 생기면 여기 환경이 얼마나 변화를 하겠어요. 그쵸? 진짜. 살만한 동네. 여기 공원 남쪽에 있는 데가 이천동, 한남동 이런 쪽인데 용산 진짜 좋아지겠다. 네, 그래서 용산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죠. 공원. 그리고 옆에 뭐 용산역이라든지 개발이 좀 많이 되고 있기도 하고. 네. 그 대규모 공원 만들어지면서 환경 개선된 곳이 또 경의선 숲길 있는 마포구 홍대 인근 뭐 연트럴 파크 진짜 좋아요. 이런 얘기들 하죠. 네, 경의선 그렇습니다. 숲길 같은 경우는 원래 지상으로 다니던 철로를 지하화하면서 거기에 공원으로 만든 거죠. 비슷하게 하고 있는 데가 또 경춘선 지하화 후 숲길로 만든 공트럴 파크 뭐 이런 경춘선이요? 춘천이랑 거기로 이어지는 거. 네, 그렇죠.
잘하신다. 공릉동 뭐 이런 쪽이라고 하네요. 여기 사진 뭐 여기가 진짜 공트럴 들어봐요. 파크라고 합니다. 공트롤 파크. 공트럴. 네, 이렇게 해서 비싼 아파트가 왜 비싼가에 대해서 달리 말하면 강남이 왜 비싼가였습니다. 네. 그 좀 요약을 누가 해주시겠어요? 요건에 요약 대해서. 왕 여기도 있죠. 그래서 이제 좀 집에 대해서 좀 개념이 두 분 좀 잡히세요? 이제 네, 이 8번을 했거든요. 수업을 남자라는. 들으니까 네. 수업 맞겠죠? 아무튼 이 수업을 들으니까 그 예전에는 왜 저렇게 비싸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게 왜 그렇게 가격이 책정되고 왜 그렇게 거래가 되는지 그거를 좀 이해를 하겠어요 이제.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 비싼데 살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그 이유들이 있고 결국엔 선택인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. 뭐 저도 비슷한 얘기지만은 제가 네.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우리 이 수업이 재테크 수업이라면요. 네.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강남에 뭐 재건축될 아파트 찾아서 소형으로 살아 이러고 끝났을 겁니다. 근데 우리 그거 아니거든요. 네. 우리한테 좀 중요한 게 뭐냐? 아까 뭐 내가 강북에 사는데 왜 강남을 가야 되지?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은 강남을 갈 필요가 있느냐? 저는 그렇거든요. 그 신축 아파트들 저기 신도시에 많다 그랬었잖아요. 네.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,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 하면은 뭐 신도시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네. 비싼 서울을 떠나서 대신 이제 출퇴근 거리는 좀 맞아야 되겠죠. 네.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있는 신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. 네, 그렇죠. 알아보고 이제 찾아보고. 공부를 좀 해서 이 주거 복지를 위해서 우리 행복한 주거 생활을 위해서 공부를 좀 하는 게 좋겠다. 죽을 네, 때까지 그런 공부하자. 말씀을 제가 생활. 네. 공부가-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재테크 강의가 아니다. 너무 유익하고 재밌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되게 인위적이에요 방금. 재밌어요. 땅 학원 선생님 광고처럼. 짱이에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